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한 화목난로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게 벌써 작년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근데 벌써 새해가 밝아서 2월이 됐죠.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빨리 찍어서 리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촬영에 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을 진작에 빨리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리뷰를 해보기 전에 제가 구매한 모든 세팅을 다 활용해보고 나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늦게나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 화목난로는 위너웰이란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펠릿을 사용하고 좀 더 요리도 자유롭게 하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어서 좀 더 깔끔, 심플하고 커다란 제품을 찾다가 처음 찾은 제품이 바로 우드앤번 마이스토브란 제품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지스토브라는 제품을 많이들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보기 창이 없는 제품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마이스토브의 경우는 그 당시에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펀딩가가 비교적 저렴하게 나와서 그 가격에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제조사 측에서는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사용하길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펠릿 연소기도 없어서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그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콤팩트하고 제가 찾던 제품에 가장 부합했어요. 근데 그 제품은 다음 생에 사용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을 다시 찾던 와중에 발견한 게 바로 미니맥스 스튜디오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화목난로예요. 이 미니맥스 스튜디오라는 제조사에서는 현재 MX301W라는 모델과 MX502라는 모델을 판매 중이에요. 줄여서 301, 502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이 미니맥스 라인에서 처음 구매를 생각했던 제품은 미니맥스 301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문을 앞뒤로 여는 게 아니라 측면 유리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구조라서 정말 신기해서 또 예뻐 보여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30만원대였거든요. 아, 이걸로 사자. 그리고 상판까지 제거하면 화목난로로도 구성을 할 수 있는 활용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미니맥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스터 라는 파츠도 501이라는 제품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제품 완벽하네 라고 구매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펠릿 연소기는 활용을 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보고 이 제품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502라는 상급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에 나름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의 구성과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본체로는 미니맥스 502 제품을 구매했고요. 공홈에서 49만 5천원의 본체 주문, 그리고 풀세트로 구매를 할 작정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미니맥스 전용 가방 그리고 커버 트레이를 세트로 구매 시에 76,400원이 추가가 돼요. 근데 따로따로 구매하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전용 가방은 말 그대로 본체를 수납하기 위해 전용으로 제작된 가방이에요. 그래서 수납하기에 딱 좋고요. 커버 트레이의 경우는 스테인리스 판인데 본체를 앞뒤로 부착시켜서 내열 유리를 보호해주는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테인리스 판 두 장의 경우는 나중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스테인리스 테이블의 선반으로도 사용되니까 저는 필수다 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구매한 이 난로 전용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12만 1,000원에 구매, 그리고 화력을 올려주고 오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스터도 12만 1,000원에 구매, 또 장박이나 동계캠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펠릿 연소기도 16만 5천원에 구매, 그 외에 연통을 사고 추가 구성품을 사니까 대략 4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이 있었습니다. 연통에 대한 자세한 구매 내역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떤 구성으로 샀는지는 바로 제가 자막을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연통이나 본체를 제외한 부수적인 자재들을 때려박을 생각으로 구매한 가방도 있어요. 연통뿐만 아니라 테이블, 부스터, 펠렛 연소기도 그냥 한 가방에 때려박고 싶어서 추가로 엄청 큰 가방을 구매했는데, 데버스 멀티백이라는 제품도 제가 3만원을 주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연통 구성, 난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방 같은 구성 요소 어디서 구매했는지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할게요. 제가 이 화목난로를 처음 구매하고 세팅하면서 캠핑도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고요. 하나하나 돈이 소요되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나름 저한테 맞는 세팅을 했는데, 저는 연통을 텐트 위로 일자로만 뽑을 거라서 기역자 엘보용 연통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몰라서 하나 구매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단에 제가 연통 구성에서 뺐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불용품으로 남아서 안 쓰고 있거든요. 또 이전에 제가 위너웰을 쓸 때는 왜 이렇게 화력이 약하고 불이 안 오르지? 어떻게 하면 좀 화력을 세게 할까?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목난로 초보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미니맥스 스튜디오라는 제품의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화목난로 관련 사항, 업데이트 사항, 질문 같은 경우를 다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 자체에도 연통을 높여서 적당한 배기압력을 맞춰야 화력이 오르고 역화도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유익한 공부가 됐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카페에 가입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세팅,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연통 구성, 그리고 부스터나 펠린 연소기를 설치했을 때 연통을 몇 개 꽂아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도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 구성 후에 필드에 나가서 세팅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참고로 이 카페 정보를 보면 부스터만 사용했을 때는 연통이 최소 6개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펠린 연소기 그리고 부스터까지 꽂을 경우는 연통이 7개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연통의 경우는 네이버 몰에서 구매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하모니 캠핑이라는 카페와 콜라보를 해서 하모니 캠핑 카페에서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공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하단에 미니맥스 카페, 하모니 캠핑 카페 주소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협찬받고 광고 받았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 1원도 지원받거나 제품 후원받은 적은 없어요. 전부 다 제 돈 주고 샀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제품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 기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로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난로의 경우 길이가 40.7cm, 높이가 26.2cm, 좌우폭이 16cm예요. 딱 중형 난로라는 느낌의 사이즈라서 난로 자체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콤팩트한 편이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우드앤번 난로도 많이 둘러보고 고민도 했는데 예쁘고 정말 완성도 좋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유리창에 사슴, 나무, 늑대 같은 게 장식되어 있는 게 개인적인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심플 모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우드앤번도 심플 모던 하지만 장식이 아예 없고 오로지 유리창만 있는 제품을 찾다가 찾은 게 미니맥스 난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심플하게 아무도 없는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또 독자적으로 만든 개폐 방식 화목난로 문이 너무 예뻐서 문을 열 때마다 영상을 좀 찍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받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화목난로 문이 이중 구조라서 맨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서도 손잡이를 바닥까지 내려놓으면 딱 받침대처럼 이렇게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장작을 넣을 때도 받침대, 선반이 생긴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의 모습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불멍하는 재미가 최상이고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기가 상당히 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난로의 사용 난이도는 중급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면부에 공기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3개의 조절부가 있어요. 그거를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화력이나 공기 내부 순환도가 변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고요. 후면에 열기 지연판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열고 닫음으로써 열량 배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열량, 배열로 세팅값을 맞출 수 있는 매력이 있지만 초심자가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세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원하는 세팅값을 자기가 구성해서 필드에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약간 애를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단점도 명확하지만 장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난로에서 무쇠 팬으로 요리를 하고 바로 테이블에 올려서 사용할 때 부담이 없어요. 스테인리스잖아요. 암만 뜨거운 걸 갖다 놔도 이 철제 구조의 테이블이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또 이 부스터라는 파츠의 경우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착용 전후 열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제 개인 체감상 약 1.5배 정도 열량이 세진다 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본체에서 열기가 연통으로 쭉 빨려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열량이 올라오면서 불이 한 바퀴 실내로 돌고 위로 빠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실내에서 열기를 한 번 더 휘돌고 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스터 사이에 고기를 넣거나 곱창을 넣거나 기가 막히네. 피자를 넣어서 요리를 할 수가 있다. 정말 재미난 캠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부스터라는 파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의 사용 예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초겨울에 파이어 쉘터에서 친구들과 가운데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봤어요. 12월 기준 이 난로 하나로 충분한 열량을 즐길 수 있었고요. 난로를 가운데 두고 요리와 전용 테이블을 활용해서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난방을 요거 하나로 했고요. 요리도 요거 하나로 마무리했어요. 근데 만약 전용 테이블을 구매 안 하셨다, 그럼 화로대 테이블이 있으시다 하면 화로대 테이블을 깔고 그 가운데 난로를 놓으시면 나름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월에는 주로 텐트 실내에서 활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중형이다 보니까 대형 화목난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5인용 이상의 텐트에서는 열량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한 4인용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무난한 활용을 보여주었고요. 밤에까지 메인 난로를 쓰기엔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등유 난로를 같이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활용에 따라서 취침을 위해서 펠릿 연소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서는 취침 시에는 화목 난로는 껐고요. 무조건. 그리고 등유 난로로만 잠을 잤습니다. 만약 장박용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 기본 16만 5천원짜리 펠릿 연소기 세트를 구성하시면은 펠릿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근데 가득 채웠을 때 제 기준 4시간에서 5시간 밖에 활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장박 혹은 취침 시에는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박하시는 분들은 최소 7시간 아니면 6시간은 태워줘야 자다가 깨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니맥스 측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완해서 펠릿통을 조금 더 크게 하셔서 최소 7시간 아니면 6시간은 태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땐 그만한 사이즈의 펠릿통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파는지 안 파는지. 아마 지금도 안 팔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장작만 띄우다가 펠릿 연소기를 결합해서 써보니까 겨울을 지낼 때 정말 편해요. 계속 장작만 넣어주면 연비가 안 좋거든요. 장작이 저렴한 연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펠릿 한 통을 사서 계속 들여부어 놓고 꽉 채워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편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펠릿 연소기도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장점만 나열한 기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단점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가격적인 부분에선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체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근데 제품 특유의 개성, 완성도는 좋아요. 근데 추가로 결제해야 되는 구성품이 많아요. 뭐 테이블, 가방, 그리고 펠릿 연소기 뭐 이것저것 하면은 쭉쭉쭉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원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품이 많고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한 초보자가 바로 구매해서 세팅하기에는 위너엘 난로나 지스토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스토브나 위너엘 같은 경우는 바디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가져가서 다리도 그냥 쭉 펴고 연통꽂은 바로 끝이거든요. 근데 미니맥스 같은 경우는 다리 필 때도 나사를 또 조여줘야 되고 뭐 세팅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귀찮거든요.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약간 위너엘 제품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들고 가서 피고 연통 꽂고 끝이거든요. 감성은 부족하지만 편의성은 위너엘이 좀 더 좋다. 지스토브가 좀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테이블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 가서 난로 다리를 펴고 나사를 조여주고 다시 테이블을 또 조립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좀 귀찮죠. 그리고 다시 난로를 올리고 그리고 난로에 있던 트레를 뽑아서 선반에 올리고 또 펠릿 연소기 같은 경우는 또 펠릿 연소기를 결착한 다음에 펠릿 통이 있거든요. 그것도 4개의 철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조립식이요. 그걸 또 조립해서 여기 꽂고 조립하는 게 많다. 그래서 귀찮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장비 다 그냥 원액션으로 세팅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로 세팅을 바꾸고 있어요. 최대한 편히 나가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미니맥스 같은 경우는 세팅하는데 좀 많이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평을 축약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너무 완성도가 좋아요. 예쁘고 좋은 제품이다. 하지만 세팅할 때 손이 너무 많이 간다. 또 조립식 부속품들이 너무 많다. 세팅할 때나 철수할 때는 웬만큼 손에 익기 전까지는 되게 귀찮고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한 3-4번 해봐서 손에 익어서 금방 철수하고 금방 세팅하는데 처음 세팅할 때는
뭐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의 경우는 예쁜 불멍창, 심플, 모던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2인 정도의 캠핑 구성원이라서 텐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집친 시에는 메인 난방용보다는 자기 전까지만 난로 용도로 사용하고 밤에는 등유 난로를 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메인 난로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미니맥스 스튜디오라는 제조사에서 길이가 50cm 정도 달하는 대형 사이즈 난로 미니맥스 901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추후 이 제품을 개발할 시에는 위에 언급한 단점이 좀 보완이 된다면 더욱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펠린 연소기도 좀 더 크게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기가 더 커진 만큼 열량도 커지니까 웬만큼 큰 텐트도 데피기에 충분한 열량을 보여주겠죠. 아무쪼록 그런 단점이 포함돼서 더욱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놓으니까 인스타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뭐 난로나 구매한 가방, 뭐 카페 주소 그런 건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따로 댓글로 문의하시지 말고 하단 더보기 보고 그냥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답글을 빨리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